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서부터 노드MCU를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드MCU를 접하게 되는 처음 동기는 아두이노를 처음에 다루다가 와이파이라든가 그런 무선 통신에 대해서 조금 니즈가 있을 때, 그리고 또는 아두이노가 비교적 교육용 키트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형화하는 목적으로 어떠한 니즈가 있을 때 노드MCU를 찾곤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노드 MC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 또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두이노를 노드 MCU를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두이노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노드 MCU를 접하기 때문에 노드 MCU에 대해서 아주 다시 기초적인 내용을 한다는 것은 아두이노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한다는 복습하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노드 MCU 어,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요. 10번의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드 MCU를 총 1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노드 MCU 첫 번째 시간에는 노드 MCU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 환경 설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GPIO 핀을 이용해서 디지털 입력과 출력,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아날로그 핀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를 확인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시리얼 통신에 사용되는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여기서는 LCD 16 x 2의 LCD 모니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6강서부터 10강까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시간까지 요게 노드 MCU의 노드 MCU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노드 MCU는 ESP8266 와이파이 모듈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바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MCU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은 무선 통신을 해서 외부로 내가 데이터를 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IoT 플랫폼에 연결을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드 MCU가 IoT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IoT 플랫폼, 수많은 IoT 플랫폼,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만들고 있을 수없이 많은 IoT 플랫폼 중에 블링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료도 있고 무료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링크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링크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블링크를 이용해서 블링크 IoT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IoT 내가 만든 IoT 제품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상태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노드 MC를 하실 정도면 아실 텐데요. 어떤 디바이스를 내가 다룬다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에 거의 걸려요. 내가 디바이스를 컨트롤한다. 디바이스의 파워를 온, 오프한다. 아니면 시그널을 놓다, 뺐다 한다. 또는 그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이 두 가지만 되면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겠죠. 그래서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B, 그다음에 재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완벽한 IoT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블링크에는 가상핀, 내가 만든 디바이스의 핀, 뭐 아날로그 핀도 있고 디지털 핀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핀들 말고 가상의 핀 128개까지 만들 수 있는 가상의 핀은 말 그대로 가상 버추얼 핀이에요. 가상의 핀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가상의 핀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한 5강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그 아두이노를 좀 복습한다. 그죠? 아두이노하고 똑같은데 그걸 노드 MCU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여러분이 코드도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6강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0강까지는 이제 노드 MCU를 가지고 와이파이라는 그 통신 프로토콜이죠.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oT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노드 MCU가 무엇인지, 노드 MCU 개요, 그다음에 노드 MCU 우리가 어떤 보드를 먼저 접하면 가장 먼저 유심히 보는 게 핀맵이죠. 이 보드에 어떻게 핀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핀맵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노드 MCU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MCU 개요 특징입니다. 자, 노드 MCU는 지금 사진상으로 제가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사진상으로 이렇게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두이노가 이만해요. 예. 아두이노 크기의 한 3분의 1 반 정도는 아니고요. 3분의 1에서 반 정도 그 정도 크기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두이노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노드 MCU는 여러분이 검색창에서 노드 MCU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손쉽게 아마 한 제 기억으로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쉽게 구매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 MCU가 있는데 노드 MCU는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GPIO 핀이 조금 작아요. 적어요.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징은 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있죠. 펜을 좀 꺼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색으로 돼서 멋있는 녀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와이파이라고 달려 있죠. 이게 바로 와이파이 모듈 그 이름 부품의 이름은 ESP8266이라는 모듈입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어떻게 와이파이 통신, 와이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뭔가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하기 위한 모듈이 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뭘 이용해요? 여기다가 다시 또 모듈을 장착을 해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듈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다음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파워 공급이나 아니면 시리얼 통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USB D 타입, 여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여기만으로도 이용 가능했고요. 자, 하지만 노드 MC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많은 그 케이블 있죠. 마이크로 오핀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오핀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도 할 수 있고 파워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드 MCU 가지고 어떠한 디바이스 IoT 제품을 디바이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PC와의 연결을 해제하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면 얘도 이제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전원 공급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마이크로 오핀 어댑터를 연결만 하시면 바로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타 보드에 비해 소형화됐다. 약 4분의 1이다. 4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3분의 1?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아이디라든가 라이브러리든가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핀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핀맵 아두이노가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D0, D1, 2, 3, 4 이렇게 쭉 해서 3.3V 전원 상시 전원 공급도 있고요. 상시 전원 공급도 있고 그라운드도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5번, 6번, 7번, 8번 핀 있고 RSTX 다 있고 GND 그다음에 전원 공급하는 곳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A0 요게 좀 특이해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의 데이터를 받는 그 GPIO 핀이 5개, 6개 정도 존재를 했습니다. A0부터 시작해서 A5까지 6개가 존재를 했는데요. 노드 MCU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핀들 GPIO 4번, 14번, 12번, 15번 이런 녀석들이 PWM 지원을 합니다. 자, PWM 아두이노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변조, 약간 왜곡시켜가지고 5V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볼트? 내가 원하는 대로 4V, 3V, 2V 나가게 함으로써 아날로그 아웃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아주 기본적인 거 아두이노를 우리가 할 때처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한테 시간 낭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양해를 부탁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은 노드 MCU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CC, 아두이노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아이디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가 아두이노를 경험해서 아두이노 아이디가 설치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재설치할 필요 없겠죠. 그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다운로드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다운로드하는 페이지에다가 1.8.5 다운로드를 받았네요. 자, EXE 환경이기 때문에 EXE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 인스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행이 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포트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거 대충 제가 눈으로만 살펴보고요. 한번 실제로 브라우저 열어서 여기다가 아두이노 CC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재미난 것들이 볼 게 많아요. 아두이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든 거. 우리가 볼 때는 재밌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없으면 그 장비를 찾아서 어디 있는 것도 가야 되겠죠.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에도 팹랩 공간이나 테크샵이 많이 생겨서 그게 좀 용이하긴 한데요. 과거에 비하면 용이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긴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미난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재단에서 만든 관리하는 사이트겠죠. 자,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OS가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스톨 버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맥OS 버전, 리눅스 여러 가지 OS에 맞는 버전들이 있겠고요. 벌써 아두이노가 1.8.9가 됐네요. 제 지금 PC에 깔려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게 1.8.5일 겁니다. 근데 1.8.9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데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거를 그냥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저스트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메가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운로드가 80%, 90%다 됐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저는 많은 분들이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항상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바로 그냥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만듭니다. 이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C 드라이브 밑에 노드 MCU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폴더 관리를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해요. 이거 외에 또 필요하면은 만들어서 리소스가 필요하면 뭐 리소시즈 또는 리소스 그다음에 바이너리가 또 저장되면 빈 파일, 바이너리 폴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젝트명 밑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규칙을 정해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다운로드 프로젝트 템프는 뭔가 개발을 하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뭔가 테스트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가 1좀 벌써 돼 있네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는 여기에 이제 점점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겠죠.
템프 파일은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운로드 됐고요. 다운로드 된 거를 더블 클릭하면 exe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인스톨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하겠느냐? 그러면 동의 쭉쭉쭉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겠고요. 혹시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더 계속해서 넥스트 넥스트 별 특별한 거 없어요. 설정할 것도 없고 그냥 다음만 누르시면 쉽게 설치가 될 수 있겠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겠죠. 저는 취소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왜 아두이노 아이디를 설치했어요? 노드 MCU는 아두이노 아이디와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여기서부터 아두이노를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아두이노를 지금 실행해서 아두이노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아두이노가 처음에 실행이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그 설치를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켰거나 또는 과거에 아두이노를 개발을 했거나 하시면 여기 툴에 노드 MCU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노드 MCU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노드 MCU가 갖고 있는 스펙을 이 아두이노 아이디에 다 심어줘야 돼요. 넣어줘야지 여기서 노드 MCU를 가지고 실제로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지금까지는 내가 아두이노 갖고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두이노가 아닌 노드 MCU ESP8266이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노드 MCU를 갖고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노드 MCU 개발을 하기 위한 노드 MCU가 갖고 있는 스펙을 어딘가로부터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아두이노 아이디에 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끌고 올 때 그 어딘가의 주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드 MCU 추가 매니저에다가 아두이노 아이디야, 나 이제 노드 MCU도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노드 MCU 스펙도 너가 좀 갖고 있어줘.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메인 레파지토리, 메인 어딘가에 있는 미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는 URL 주소입니다. 그리고 확장자를 보면 제이슨 파일이에요. 데이터 파일이에요. 즉 여기에 여러 가지 문서, 노드 MCU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펙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거는 파일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돼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처음에 아두이노를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처음 아두이노를 개발하다가 처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arduino.esp8266.com stable package esp8266.com index json 파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 말씀드리면 이 주소가 URL 주소 좀 길어요. 그죠? 길고 좀 생소하고 특수문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수문자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뭐 이렇게 언더바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외워가지고 직접 타이핑을 한다. 거의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맙니다. 오타가 나는 거죠. 오타가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휴먼 에러라고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스펙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 여러분이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IT 쪽을 개발을 하시다가 뭔가 여러분이 스펙 문서나 이런 거에 요거 같이 환경 설정에 관한 거를 뭔가 설정을 해야 될 문서가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을 해야 되겠죠. 타이핑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설정 같은 거 설정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이핑 하실 필요 없어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노드 MCU 킥스타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노드 MCU를 시작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퀵스타트 투 노드 MCU ESP 파링 온 아두이노 딱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죠? 아두이노 ID 그죠? 아두이노 ID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두이노 ID에서 ESP8266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읽어봐도 되는데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똑같죠.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노드MC를 개발해서 요 문서를 남겨라. 그리고 밑에 보면 카피 더 빌로우 코드 에디셔널 보드 매니저로 해서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밑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넣어라. 그죠? 요거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컨트롤 C 복사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들어오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레파지토리 노드 MCU의 스펙이 담겨있는 메인 레파지토리 주소를 추가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펙 URL은 설정해졌고요. 아직 그 메인 레파지토리부터 노드 MCU의 스펙을 가져온 상태는 아닙니다. 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툴에 가서 보드에 보드 매니저 들어가서 보드를 관리하는 곳이겠죠. 매니저 말 그대로 ESP라고 검색을 하시면 ESP8266 by ESP8266 커뮤니티 버전 2.4.1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스톨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톨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 뭐 인스톨 설치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이제 메인 레파지토리로부터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게 다 보드 이름이에요. 이 보드들의 스펙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아두이노 아이디 얘가.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는 5분 미만이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공공장소, 학교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이 다운받을 때는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그시 기다리시고요. 설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나와요. 다운로드 되고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쭉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쯤에 중간쯤에서 약간 펜딩 걸린 것처럼 멈출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보면 중간에 멈췄다 그래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시 취소해버려요. 취소하고 닫게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요. 그래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잠깐 머무는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쭉 넘어와서 다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거. 동영상 강좌를 들으시다가 이 부분에서 잠깐 퍼즈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다 하고 나서 강의를 이어나가셔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서 다시 툴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밑에 이 앞부분이 원래는 안 보여요. ESP8266 그걸 선택하기 전 환경 설정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운로드를 다 하고 나면 요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보드를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보드의 스펙을.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건 뭐냐면 노드 MCU 1.0 위에 있는 9.0은 이건 9버전이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이 녀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노드 MCU 1.0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노드 MCU 선택됐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쭉 구구절절히 ESP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구구절절 있습니다. 심플 예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드 MC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드 MCU에 대한 예제가 아마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열기 예제에서 기본적인 베이직의 블링크 아두이노에서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기본 예제 내장되어 있는 LED 13번 핀이 연결되어 있는 LED를 깜빡이는 거죠. 그래서 블리튼 내장되어 있는 LED를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을 했고요. 루프에서 실행 구문에서 디지털 라이트 LED 블리튼을 그 시그널을 줘갖고 불 켜게 하고 1초간 머물게 하고 로우를 줘서 또 불 끄고 1초간 머물고 깜빡깜빡이는 거 있죠. 자, 이걸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노드 MCU 그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 MCU를 연결을 하시는데 아두이노에서도 여러분들이 빵판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드 MCU도 빵판을 좀 이용을 해서 할 텐데요. 노드 MCU는 대부분 개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해요.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빵판, 저는 한 400포트 정도 되는 빵판인 것 같습니다. 이 빵판에다 노드 MC를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노드 MC는 이렇게 핀이 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핀을 빵판 가운데 센터 정렬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박으시면 이렇게 노드 MCU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에 박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핀을 꽂아서 이렇게 그
파워와 데이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아까 어딨죠? 요 샘플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포트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장치 관리자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제가 연결한 노드 MCU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서로 궁합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자, 포트에 들어가 보니까 잡혔네요. 실리콘 랩스 CP2150 자, 시리얼 통신 UART 통신하는 칩이죠. 그래서 CP2150X USB to UART 브릿지에서 컴 5번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으면 전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개발할 수 없어요? PC와 노드 MCU가 지금 서로 붙질 않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너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고 자,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실리콘 레스 CP2150X 드라이버 포 윈도우 또는 포 맥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유틸스러운 유틸 프로그램 같은 코딱지만한 프로그램이 하나 검색이 될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구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검색하면 돼. CP2102라고 해도 되고요. X 드라이버 포 윈도우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떠요. 아무거나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윈도우 10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압축을 해제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있네요. 맥도 리눅스 버전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압축을 한번 해제해 볼게요. 네, 이런 거 64비트, 32비트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거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설치가 굉장히 금방 돼요. 아주 코딱지만 하는 거라 프로그램 해봤자 1메가도 안 되네요. 1메가 좀 넘네요. 그죠? 1024, 1026이니까 1메가 약간 넘는 만큼 아주 코딱지만한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설치 가능하실 겁니다. 설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뜨면 이 앞에 문구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컴 5번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5번에 붙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컴 5번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드 MCU 선택 제대로 됐고 컴 5번 포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하고 바이너리 한번 노드 MCU로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노드 MCU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하시고 나서 노드 MCU를 대부분 하시는데요. 아두이노 갖고 할 때는 사실은 외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실드를 올려서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근데 노드 MCU를 하면 외부 통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게 뭐예요? 지금 시리얼 PC에 있는 그 아두이노로 바이너리에 들어가는 시리얼 통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됐습니다. 누르고 깜빡깜빡 블리튼 LED가 깜빡깜빡이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세팅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노드 MCU가 무엇이다. 그죠? 노드 MCU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ESP8266 와이파이 모듈이 되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두이노하고 기본 환경 똑같이 아두이노 IDE 이용할 수 있다. 단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에서 추가 보드 매니저 추가해주고 ESP8266 검색해서 보드 스펙 다 끌어와야 된다.
정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디지털 입출력,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출력, 시리얼 통신, 와이파이 통신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